현대 일본인의 뿌리는 3000년 전 한반도 도래인 유전체로 확인. 예. 오늘날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 가운데 하나지만 선사시대 일본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약 16,500년 전에 시작돼 1만 년 이상 이어진 이 시기를 조몬시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조몬이란 줄무늬란 뜻으로 이 시기의 대표적 유물인 줄무늬 토기를 가리킵니다. 약 3000년 전 규슈 북부 지역에서부터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사냥과 채집 위주의 조몬시대는 끝나고 야요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고훈시대로 이어지는 1500여 년에 걸쳐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본 열도로 건너왔다고 하네요. 한반도의 고조선, 삼한, 가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이주민이 유입된 영향으로 오늘날 일본인의 유전체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정착한 토착 원주민 계열인 조몬인보다 이후 도래한 이주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북동아시아 이주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놈의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본에 정착한 고대 이주민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요이 시대와 고훈 시대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이중 구조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요이 시대에는 한반도에서, 고훈 시대에는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삼중 구조론입니다. 네, 일본인 조상은 한반도 도래인과 조몬인의 혼혈이라고 하네요. 도쿄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연구진이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것이 더 유력한지 알아보기 위해 야마구치현에 있는 2300년 전 야요이 시대의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출토된 고대 일본인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 게놈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인간유전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도이가하마 유적에선 1952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0명의 유골이 출토됐습니다. 도이가하마 야요이인은 조몬인과 비교해 길고 납작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평균 신장이 2-3cm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조몬인, 고훈시대 일본인, 현대 일본인,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계의 고대 및 현대 유전체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인의 조상이 된 야요이 시대의 이주민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한반도 도래인과 조몬인의 혼혈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놈 구성 비교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 야요이 시대. 예. 분석 결과 야요이 시대 일본인은 조몬계, 동아시아계, 동북아시아계라는 세 가지 뚜렷한 게놈 계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고훈 시대 일본인이었으며 이어 현대 일본인, 고대 한국인, 현대 한국인 차례였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동아시아계와 동북아계의 게놈 성분을 모두 갖고 있는 현대 한국인을 일본 열도에 도래한 집단으로 가정하고 이 집단이 조몬인과 혼혈했을 경우를 상정해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델이 야요이 시대, 고훈 시대, 현대의 일본인 게놈 구성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일본인 중에서도 도이가하마 야요이 일본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집단은 동아시아계 및 동북아시아계 게놈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왜 위주민 유전자가 80%나 차지할까? 연구를 이끈 오하사 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야요이 시대와 고훈 시대 사이에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왔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야요이 시대엔 동북아시아에서, 고훈 시대엔 동아시아에서 이주민이 왔다는 삼중 구조로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계열 게놈을 모두 갖고 있는 한반도인이 야요이 시대부터 고훈 시대까지 일본 열도로 지속적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토착 조몬인들과 혼혈했고 현대 일본인은 이 혼혈인들의 후손이다. 예. 이주민이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야요이 시대가 시작된 3000년 전의 고대 한국인 유전체를 다수 분석해보면 이주민의 출신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이주민의 주류를 확인한 만큼 다음엔 연구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오하시 교수는 다음 목표는 야요이 시대 일본인의 유전체를 더 많이 조사해 현대 일본인 유전체의 80% 이상이 이주민에서 유래한 이유와 일본 열도 내에서 조몬 원주민과 대륙 이주민의 혼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취재 곽노필 선임기자였습니다. 네.
휘발유 넣듯 전기차 충전 3분 만에 새 기술 나왔다 보시죠. 전기차 충전 시간을 3분대로 단축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기계로봇공학부 이승현 교수 연구팀이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 시간인 3분 2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 냉각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충전 케이블의 절연 피복이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해 내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효과적으로 냉각하는 기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교수 연구팀은 과냉각 비등유동을 이용해 충전 케이블 표면의 기포 생성을 촉진, 효율적으로 냉각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열이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냉각 비등유동은 냉각액이 끓는 접 이하에서 증기로 변하며 열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표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라 그러네요. 예. 연구팀은 7m짜리 상용 충전기 케이블에 대한 예측 결과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자세한 건 기사를 통해서 보시고요. 취재의 김용희 기자였습니다. 교사와 동창생의 딥페이크를 만들어 2,000원에 판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보시죠. 동창생과 교사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 요즘 이제 딥페이크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예. 이런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고등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기혁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혁군은 올해 2월에서부터 7월까지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 11명의 얼굴을 여성의 노출 사진과 합성해 모두 많이도 했네요.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가운데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혁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제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혁군은 사진 한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혁군의 범행은 경찰이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기혁군에게 성착취물을 제작 요청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취재의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고독사의 54%가 5060 남성이라고 합니다. 혼자 되고 생활 서툴러 보시겠습니다. 50-60대 중장년층 남성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에는 3,378명이었고 2022년에 3,559명, 지난해에는 3,661명에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네요. 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고독사 사망자 수가 늘어난 데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한정했던 고독사 범위를 넓혀서 조사한 것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고독사 사망자는 50-60대 중장년층 남성과 빈곤층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는 각각 970명과 1,004명으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 53.9%를 차지했습니다. 50-60대 남성 고독사 비율은 2017년 45.3%에서 2021년 51.1%, 지난해 53.9%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세네요.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50-60대 남성 고독사의 경우 주로 이혼이나 사별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가 된 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빈곤층도 고독사에 취약합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지난해 41.4%로 집계됐습니다. 고독사 10명 중 4명은 빈곤층인 셈이에요. 고독사로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901명에서 그 다음 2021년에 1,300명, 2022년에 1,301명, 지난해 1,410명, 이것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취재 김소연 기자였습니다.